NBA는 1946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규칙을 변경해왔습니다. 게임을 빠르게 만들고 팬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선수 안전을 높이는 목적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오늘날 경기와 팀이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NBA 역대 가장 큰 규칙 변화는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요? 과거 미국 농구 리그는 NBA와 ABA 양대 리그로 운영됐습니다. ABA는 3점이 있었고 NBA는 없었기 때문에 1976년 NBA로 통합되면서 3점 라인은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NBA는 당시 줄어드는 관중을 막기 위해 더 긴박한 게임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책이 바로 3점 부활이었습니다. 빅맨의 골밑 위주였던 리그가 이제는 먼 거리에서 슛을 시도해 점수가 잘 나오도록 만들었고 역전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NBA 의도대로 긴박한 승부가 재미를 이끌었고 인기몰이가 됐습니다. 점차 3점을 숙달한 선수들이 나오면서 성공률은 증가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3점 성공률이 23%에서 28%였는데 10년 만에 33%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1993년 마이클 조던의 첫 번째 은퇴와 리그 평균 득점 감소를 의식했던 NBA는 점수가 많이 나오도록 유도해 흥행을 이어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7.24m였던 3점 라인을 1994년에 6.71m로 단축합니다. 3점 라인이 골대와 가까워지자 곧바로 성공률은 3%나 증가해 36%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이전보다 어려운 3점에 의존하게 됐기 때문에 전체 필드골 성공률은 하락해 오히려 득점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하킴 올라주원, 패트릭 유잉, 브래드 도어티, 데이비드 로빈슨 등 인기가 많았던 센터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3점 라인 단축의 의도가 통하지 않자 NBA는 3시즌 만에 원상복구시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점 라인은 변함이 없는데도 최근에는 3점 시도가 크게 증가해서 NBA는 3점 라인을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1997년처럼 획일적인 3점 공격 스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NBA는 90-91 시즌부터 프레그런트 파울을 도입했습니다. 명백한 노골적인 파울이란 의미로서 상대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접촉을 했을 때 자유투 2개를 주고 공격권을 다시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프레그런트 파울이 생기기 전 80년대에는 선수들 간의 몸싸움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를 악용한 대표적인 팀이 바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당시 디트로이트의 감독은 선수들에게 6탄 방어를 주문했고 이 거친 수비는 팀 컬러가 되어 배드보이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배드보이즈의 거친 수비는 마이클 조던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1988년 마이클 조던은 정규 시즌 MVP, 올해의 수비수, 리그 득점왕에 등극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배드보이즈들은 플레이오프에서 마이클 조던에게 폭력에 가까운 수비를 했고 시리즈 스코어 1대4로 시카고 불스를 탈락시켰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과거 NBA 몸싸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결국 NBA는 프레그런트 파울을 도입해 수비 선수들이 의도적인 몸싸움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95년에 핸드체킹 금지 규정이 개정되면서 신체적 접촉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NBA는 2001년 수비 룰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우선 81-82 시즌부터 존재했던 일리걸 디펜스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일리걸 디펜스 규정에는 여러가지 조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공을 소유하지 않은 공격자를 더블팀할 수 없고 공을 소유해야 더블팀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리걸 디펜스 폐지 이후로 여러가지가 꼽힙니다. 만약 공격자 4명이 모두 외곽에 있고 포스트업이나 아이솔레이션을 잘하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한 경우 그 선수는 더블팀이 붙기 전에 한 명만 제치면 쉬운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센터가 포스트업 능력이 좋다면 가장 확실한 공격인 것입니다. 만약 더블팀이 바로 붙는다면 공격자 한 명은 비어있게 되기 때문에 다시 패스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스 한 명에게 공을 몰아주는 전략만 나오다 보니 움직임이 줄었고 재미가 떨어졌습니다. 더 많은 움직임과 패스를 장려하기 위해 일리걸 디펜스가 폐지됐습니다. 당시 막강한 포스트업으로 골밑을 지배한 선수 샤킬 오닐이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샤킬 오닐을 견제하기 위해 일리걸 디펜스를 폐지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방어가 가능한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리걸 디펜스 폐지로 맨투맨이 아닌 지역 방어를 쓸 수 있게 됐고 상대 에이스가 공을 소유하기 전에 이미 더블팀이 가능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닌 2명이 항상 샤킬 오닐을 마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역 방어가 부활하면서 거대한 센터가 공격자를 따라가지 않고 골밑에서 계속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팀 입장에서는 골밑 득점, 골밑 돌파, 공격 리바운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리걸 디펜스 폐지가 오히려 활발한 공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려했던 NBA는 수비자 3초 룰을 함께 추가했습니다.
수비자가 페인트존에 3초를 초과하여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리걸 디펜스 폐지와 수비자 3초 룰로 인해 센터들은 페인트존 밖으로 나와 그 밖의 응역도 방어하게 됐고, 특히나 미드레인지 수비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격팀은 미드레인지 득점력이 하락하자 골밑 돌파 혹은 3점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거대한 센터를 밖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런 공격 전략으로 인해 점차 페이스는 빨라졌고 3점 시대가 열려 스페이싱이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센터는 전통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거대함보다는 잘 달리는 빅맨이 각광을 받습니다. 상대의 스페이싱으로 생긴 공간을 커버하고 외곽슛을 마크하고 트랜지션에서 빠르게 뛰어 트레일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빅맨들의 키는 과거와 변함이 없지만 몸무게는 가벼워졌습니다. 지역 방어가 효과를 내면서 득점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2004년 기존에 있던 핸드 체킹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수비수들이 페널티 없이 공격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손에 의한 물리적인 방어는 종종 더 적은 득점으로 만들어 느린 경기로 이끕니다. 그래서 NBA는 선수 간 신체 접촉을 제한해 빠른 공격 흐름을 유도하고자 핸드 체킹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한 것입니다. 수비팀은 단순한 무력보다는 발로 하는 작업인 포지셔닝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공격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격이 수월해졌기 때문에 04-05 시즌은 전 시즌 대비 평균 득점과 성공률 모두 상승했고 수비 등급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돌파를 주로 하는 가드들의 득점력이 상승했습니다. 핸드 체킹이 강화된 04-05 시즌에 곧바로 공격 지표는 올라가고 수비는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